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저 핸드폰 안 됐어요. 이따가 내세요. 네. 자, 삼각형에서의 평행선이 그어졌을 때 성질이 하나가 다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 항상 처음 배울 때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라, 진짜. 오늘은 졸면은 이걸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알았냐? 졸지 마. 뭘로 때려요? 숟가락으로 이마박을 때릴 거니까 졸지 마세요, 진짜. 알았냐? 너무 중요해. 이만 가리고 자야겠다. 가르다. 수업바닥 아니에요. 자, 천천히 할게. 잘 봐.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인데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딱 하나 그려져 있어. 이 위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자, 누구랑 평행하냐면 아래에 있는 밑변하고 평행하냐.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두 변이 평행선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졌지. 그랬을 때 공식이 맞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졌지. 아래 건 제외하고. 근데 그 쪼개진 변의 길이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거 중에 첫 번째, 자, 중요성 순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라는 길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는 길이라고 한번 정해줘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비율이 뭐가 성립하냐면 A 대 B의 길이의 비율이 C 대 D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럼 가볍게 한번 확인해보자. 왜 이게 가능할까? 우리 첫 단원에서 닮은 방법 3개 찾는 거. 첫 번째, SSS 닮음. 두 번째, SAS 닮음. 세 번째, AA 닮음. 제일 많이 쓰는 건 AA 닮음이라고 했어. 근데 그것만 나오지는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지 가볍게 말로만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삼각형 보시고 제일 큰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제일 큰 삼각형은 여기 있는 점 찍은 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항상 문제에서 평행 조건은 동의각하고 억각이야. 그러면 이 각을 X 표시를 하면 여기도 동의각으로서 똑같겠지. 자, 따라서 쬐끄만한 삼각형, 큰 삼각형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 된단 말이야. 각이 두 개가 같으면 AA 닮음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대응변을 따져봤더니 자, 당연히 여기를 별표라고 하면 여기가 별표가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쬐기만한 삼각형에서 A하고 대응하는 게 점 X에 해당하는 큰 삼각형, 점 X에 해당하는 B랑 대응하겠죠. 그래서 A 대 B,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C하고 D가 대응변이야. 자, 그럼 이거는 A 대 B 대 C 대 D가 곧 뭐랑 의미가 똑같겠어? 쬐끄만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음이지. AA. 그래서 알겠어요? 그냥 이건 참 중요한 건 아니야. 두 삼각형의 닮은 비하고 똑같은 숫자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실전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성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중요성 순을 설명했을 때 얘가 활용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별표 5개 중에 3개? 조금 이따가 할게 한 2개? 자, 그래서 이 공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근데 처음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럼 이 공식의 가치는 뭐냐면, 요거 하나 안 써줬다. 얘가 닮음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삼각형이 닮음비라고 했으면, 여기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를 2라고 했으면, 큰 삼각형에서의 얘가 F라고 했을 때, 2하고 F가 마찬가지로 대응변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2 대 F하고도 B가 길이의 B가 닮음비로서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가치를 얘기하자. 잘 들어라. 이 공식의 가치는 삼각형 내부에 자, 평행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렇게 그어져 있으면 찾고 싶은 게 길이를 찾는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와. 평행선의 길이를 저 F 가지고 찾고 있네요. 그렇죠.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이에요. 넓이도 비례해요. 그거는 마지막 단원에 나와요. 아직은 안 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공식의 가치는 뭐냐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 공식을 쓰면 돼. 자, 그래서 삼각형 내부의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으면 이 공식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압도적인 확률.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 B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공식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소공식도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인데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이름은 내 멋대로 그냥 붙였다. 자, 그냥 이름 유치하게 만들었어. 전체 변의 길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A는 전체 변의 길이 입장에서 봤을 때 1부분에 해당하지. 그래서 부분 대 전체 비율이 부분 대 전체 비율하고 똑같다라고 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유치하게 이 공식의 이름을 부분 대 전체 공식이라고 그냥 유치하게 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지워볼게. 앞으로 선생님이 얘들아 이 문제는 부분 대 전체 공식 써야지 하면 니네는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똑같아. 그림은 이번엔 조금 크게 그리자. 똑같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어. 자, 그림 똑같죠? 그럼 이번엔 아까 내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전체 변의 길이가 평행선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A는 똑같이 여기다가 쓸게. 근데 이번에 B가 전체가 아니고 여기 밑에 요거야. 그 다음에 C가 여기고 D는 여기야. 자, 그랬을 때 공식이 뭐냐면 A 대 B는 C 대 D와 같습니다라는 게 마찬가지로 공식이에요. 자, 근데 요거랑 문자는 똑같지? 근데 구조는 좀 달라. 자, 그래서 니네들이 외울 때 이따가 총정리를 할 건데 니네들이 외울 때는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외워요. 자, 내가 소공식도 뭐라 그랬어요? 소공식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생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외울 때 문자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외우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막 물총 쏘는 유치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유치하지만 빠르게 외우고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따가 그림으로 가볍게 하는 거 같이 할 거다. 자, 그럼 얘는 왜 되는지 확인할 건데, 자, 요거는 좀 증명 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따로 뭔가 보조선을 안 그렸죠. 근데 도형 문제는 항상 보조선 그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할 때부터 니네가 어려운 문제 풀면 보조선은 어떤 형태를 많이 그렸어? 선생님 근데 저 삼각형이 평행하게 그렇죠. 평행하게 그렸죠. 무슨 삼각형?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다 되는 거야. 예각, 둔각, 직각 다 돼. 싹 다 돼. 근데 책에는 보통 예각으로 그려져 있어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다 되는 거야. 자, 저 누구냐? 성민이가 잘 얘기했는데 평행한 보조선을 많이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쪽 선분하고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려. 이거 반대에도 그릴 수 있어.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어? 반대에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 그럼 이렇게 그었냐면 왜 그렇게 그었냐면 제가 문제 애초에 출발점이 뭐였냐면 이 내부에 있는 게 얘랑 평행하게 그었다는 게 스타트였잖아. 근데 보조선까지 이렇게 딱 그렸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랑 평행한 거 맞나요? 네. 얘랑 문제 그렇죠. 문제의 조건에서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확인 얘가 평사야. 자, 평행사 변형은 특징 5가지가 4가지가 있었는데 변의 길이에 관련된 건 뭐가 있었어? 대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에서 여기에 B가 보라색 평행선하고 길이가 똑같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이래서 사각형의 성질 다음에 닮음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똑같다? 평행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각을 좀 표시해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한번 볼래요? 자, 요거랑 요거야. 이건 전체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요 각하고 같은 각을 한번 찾아보라. 요거랑 동의각인 거 이해되냐? 네. 그 다음에 요 각하고 같은 걸 한번 찾아볼래? 집중해서 잘 문제요. B. 자, 요거랑 동의각이죠. 근데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 X 표시하는 게 얘랑 또 동의각이죠. 여기도 X요 그리고 위에. 예? 네. 왜?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뭐 여긴 X죠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동의각인 거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자 여기 있는 별표 삼각형하고 요 달표한 삼각형하고 닮은 관계죠. 왜? 점 X 똑같이 갖고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이번엔 무슨 닮음이냐면 A 닮음. 자, 그러면 닮음이니까 대응변을 좀 찾아볼 건데요. 잘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는 A, 주황색 A가 누구랑 대응변이겠어? 요거랑 대응변이겠지. 자, 따라서 A 대 B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C하고 대응하는 게 D랑 대응하겠지. 자, 따라서 A 대 B는 C 대 D라는 대응변의 길이가 성립을 하는데, 잘 봐봐. 처음에 애초에 B는 여기 있지 않았고 여기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평사기 때문에 얘 대 얘가 얘 대 얘라고 했지만, 얘 대 얘를 어떻게 바꿨어? 여기 있는 B를 여기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첫 마지막 공식은 A 대 B가 C 대 D와 같습니다라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활용성으로 따지면 얘만큼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이 써. 자, 그래서 얘는 같이라고 하기보다는 활용성 때문에 그냥 두 번째로 쓴 거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얘들아. 잘 들으세요. 내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거 증명할 때는 얘랑 길이의 비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할 때는 빨간색 평행선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게 없지. 네. 내가 다룬 거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하긴 했어. 그럼 이 삼각형이 얘를 갖고 있긴 한데 길이 따질 때 얘는 건드리질 않았어. 이름도 안 지어졌어. 그 말은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거야. 이 공식에서는 자,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하고 전체 변의 길이를 F라고 했을 때 이 공식에서는 2 대 F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써먹진 않았잖아. 길이 자체를 언급한 적도 없고 써먹지도 않았고. 닮음 쓸 때 내가 이 변의 길이 써서 닮음을 이끌어냈냐? 아니죠. 각도만 바꾸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아까는 두 개가 닮음이었기 때문에 2하고 F가 대응변이라는 게 성립을 했는데 얘랑 닮음인 걸로 인해서 여기 있는 2하고 제일 밑에 있는 F가 대응변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이 공식은 2 대 F하고는 짝이 안 맞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애들이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이 뭐를 실수하느냐?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계산하는 건 이 공식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럼 이 공식에서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얘가 별표 하나가 더 붙어있고. 자, 그럼 니네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얘도 중요는 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나름 많이 쓰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부분 대 전체 공식이라고 그랬죠? 민가 졸지 말고. 자, 뭐라고 할 거냐면 부분 대 얘는 부분 공식이라고 그냥 이름을 적었어. 이거 개념 영상 보고 정리해보면 될까요? 뭐라고요? 개념 영상 보고 정리해보면 왜? 글씨를 못 쓰겠어? 근데 아니 왼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 이렇게 나와서 알았어. 자, 졸지 마. 졸리면 일어나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졸지 마세요, 절대로. 자, 뭐하라? 활용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다음 거. 여기에서 파생되는 건데, 잘 봐봐. 이건 책이 안 나오거든, 사실. 근데 이따가 필요해서 내가 미리 하나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 점은. 너무너무 중요해. 자, 내부에 평행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대선까지 저거랑 똑같이 그려볼게. 자, 이렇게 평행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평행한 상태인데 형사이걸 아까 얘기했다. 그러면 아까 요 공식 말할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지. 근데 이거 말고 닮음이 또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그것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이렇게 갖고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점이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여기를 달표 삼각형이랑 하고 전체를 별표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하고 전체도 닮음이지. 왜? 점 공통이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각이 똑같잖아, 자동으로. 두 개가 닮음인 것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쬐끄만한 삼각형하고 전체도 닮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뭐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지 않냐? 얘를 네, 그니까 이렇게 돌린 거잖아. 상상이 되니? 이 보조선이 이 보조선인 거란 말이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저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제가, 자, 이거는 그냥 표시로만 할게요. 전체, 자, 저 공식이 이거였잖아. 요것 대 요것의 길이의 비가, 자, 누구랑 같냐면, 요것 대 요것의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게 저 공식의 모양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문자만 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자,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표시만 해놓게. 그러면 얘 대 얘가 뭐랑 같냐면, 잘 봐. 얘 대 얘가 같은데 이 공식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 구하는 유일한 공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대 얘도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그게 그대로 밀려 따라오면은 얘 대 누가 성립해? 얘가 성립하지. 자, 잘 들어라. 근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아까 똑같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얘 대 얘를 대신에 얘 대 얘로 체인지를 한 거야. 자, 그럼 진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이미 쓸 사람은 안 지워도 돼요. 뭐가 되는 거냐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다라는 모양이 하나가 더 나와요. 물정아 앞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뒤집어졌는데 약간 근데 잘 봐. 아까 내가 파란색 지운 게 사실 이거를 살려놓으면 빨간색을 지워버리면 이 그림이 저 그림하고 똑같아.
근데 엣지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왼쪽이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걸 알았으면 참 다행인데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다르게 느껴도 니네가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냥 다른 공식처럼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는 지우자.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요것도 쓰면 이렇게 되겠네. A 대 B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3번이랑 2의 변형인 거죠. 이게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려면 이 방식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림의 유형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종이야 어떻게 보면. 변종이야. 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이따가 다시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3번 그림이고. 자, 4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발본 설명할 때, 얘들아, 니네가 앞으로 나중에 심화하거나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많이 볼 그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나비 모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비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죠? 그냥 이게 제일 베이스고, 거기에 뭐 추가되면서 별들이 적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자, 뭐냐면, 얘랑 평행한 구조야. 자, 그럼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 두 개 낑겨 있는 그림이지. 그럼 나비 모양이지. 따라서 별 것도 없이 달립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대응변이 되고, 자, 왜? 요거랑 요거랑 엇갈려. 요거랑 요거랑 엇갈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대응변이고, 요거 대 요거가 대응변이라서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무슨 닮은? AA 닮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하나가 더 있어. 그냥 쬐까맣게 서 있어. 자, 이거 설명했고요. 자, 밑에다 갈까? 자,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릴까?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요거랑 평행하게 고조선을 그릴까? 그럼 여기랑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고조선을 그렸어. 자, 물론 애시당초 조건은 얘랑 평행하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잘 들어라. 요게 무슨 되냐? 평사. 그렇죠, 평사. 얘도 평사죠. 이해돼서? 잘 들어라. 공식이 일단 뭐냐면 A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하면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자, 좀 헷갈릴까봐 여기다 써.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할게요. 조금 복잡하지? 자, 근데 뭐가 성립하냐면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라는 방식이 이거는 거예요. 자, 왜 될까요? 증명하는 거예요, 4번. 아니요. 그냥 별다른 다른 공식. 아니, 자. 저 길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 둘다 이렇게? 같지는 않고 비율만 같죠. 비율. 그래서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 대 얘와 같다고.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게 평사였죠.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겠네. 그럼 잘 들어라. 여기가 길이를 아직 표시 안 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지. 네. 그럼 당연히 전체 B가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A고 얘가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시선을 일로 돌려봐봐. 요 삼각형에서 한번 보시면 요 삼각형 내부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야? 맞지? 평행선이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럼 이 그림이 누구랑 똑같죠?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알겠어? 분석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다 이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미 어려운데. 어렵죠, 처음이니까. 자, 그래서 두 군데 전체 공식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전체가 두 군데 전체와 같다 그랬지. 그럼 아니야. 여기 꼭다리 없는 거예요. 꼭다리가 어디죠? A, C. H의 평행한 거 빨간색. 어떤 걸로? 그 말고 위에 거요, 위에 거.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 네, 그 삼각형이. 이거? 네. 이게 뭐가 없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는 있지. 필요는 있지. 근데 그림이 문제에서 그림은 흰색으로 나오는데 의미 없는 니네가 거야.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찾아야 돼. 마지막 계산할 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할 땐 필요하죠. 문제에선 길이가 이 부분에 주어져 있지 여기에 주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건 증명 과정이야. 이 공식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얘는 별도고 얘들아. 여기에선 A가 이거고 B가 이거잖아. 알겠어? C가 이거고 D가 이거잖아. 전체를 언급하지 않았잖아 위에서는. 얘는 그림만 똑같은데 변의 길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문자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 그림으로 외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요? 아니요. 돌리면 2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그렇지, 그게 되긴 하지. 되긴 하지. 근데 그게 니네가 문제 평소에 풀 때 책을 돌려가면서 풀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다른 개념인 것처럼 얘기해 줄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따가 정리 한번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대 B가 C 대 B와 같다고 했잖아. 근데 A가 1로 오고 B가 1로 이사 온 거야.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A 대 B가 C 대 B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정리 한번 해보자. 외울 때 이제 외우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 자, 이것도 그냥 헷갈리면 써놔. 자, 외우기. 자, 1번 공식이 부분대 전체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림으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은 내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평행선이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외울 때 그림으로 부분대 전체가 부분대 전체와 같고 자,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는 이 공식은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요. 됐죠?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황색 길이 비율, 보라색 길이 비율, 녹색 길이 비율이 똑같다고. 짧은 면대 긴 변, 짧은 면대 긴 변, 짧은 면대 긴 변 비율 똑같다고. 알겠어?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한 게 과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냥 다 써준 거예요. 자, 알겠어요? 뭐라고요? 자, 외우기 한 번만 해주세요. 색칠한 것끼리 비율이 똑같다고. 짧은 변대 긴 변 비율, 짧은 변대 긴 변, 짧은 변대 긴 변 비율이 똑같다. 됐나? 자, 그냥 두 번째 공식은 이거였죠? 자, 별로 안 어렵지, 얘는. 자, 내부에 평행선이 있어요. 자, 그때 부분대 부분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이걸 붙여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같다. 이 비례식 쓰면은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비율이 똑같다. 됐나? 이해됐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이 공식은 내부의 평행선은 못 구한다 그랬다.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려면 여기에는 x표시까지 해주면 완벽한 의미가 되겠죠. 알겠나? 자, 멈춰보자. 어? 네, 표시예요. 관련이 없다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비율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공식의 가치가 아까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가치를 부여하는 뭘까를 봤을 때 자, 봐봐. 여기에서 한번 얘기할게. 내부에 평행선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문제에서 실전에서 써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대가 얘대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의 비율이고 여기가 2의 비율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다? 그거를 이쪽 보라색에다가 그대로 3대 2라고 써도 돼, 안 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 이런 거 처음에는. 여기가 전체 길이가 만약에 10cm일 때 여기 찾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cm를 3대 2 비례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으로 외우시되 적용할 때는 평행선 따라서, 잘 들어. 평행선 따라서 3cm, 2cm가 주어져 있었으면 3cm 그대로 이거 따라와. 2cm 그대로 이로 따라와. 평행선 따라서. 뭐라고? 3cm가 평행선 따라서 그대로 이로 따라와. 2cm가 그대로 평행선 따라서 이로 따라와. 자, 근데 길이가 따라오는 게 아니겠지? 비율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3cm, 2cm를 3대 2 비율로 따라오게끔 변형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비율이 그대로 평행선 따라 온다라고 연기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따라하지 않아. 니네가 오늘 제일 마스터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야. 알았죠?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서 넘어가지. 중요하지. 진짜 안 중요해요? 그냥 크게 진짜 별표는 안 썼잖아.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계속하자.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부여를 해볼 건데요. 자, 2번이다. 자, 이름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 게 삼각형과 평행선이라고 제목을 붙여줬죠? 그랬을 때 삼각형과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변의 말을 잘못했다. 미안. 그냥 쓰자 이렇게. 변이 평행할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야, 이게 논리 과정이에요, 사실 얘들아. 선생님 때는 수학을 논리성 있게 공부하는 게 좀 주가 있다 보니까 얘네는 고등학교 내용으로 빠진 집합과 연결하는 게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했어요. 당연히 그걸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거를 공부하면 뭐가 되냐면 수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니네가 그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자, 무슨 얘기라고 하시냐면 아까 썼던 여기 그림만 여러 개 그렸지? 그게 전제 조건이 항상 뭐였어요? 이건 안 써도 된다. 평행선이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지. 평행선이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지. 근데 이번엔 얘가 없어. 얘가 없어. 얘가 없고 거꾸로 아까 내가 정의 내렸던 결론들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보세요. 다 하지 않고 여기 두 개만 할 거야. 이거 다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자, 내부에 뭔가 그려져 있어. 근데 평행하다고 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변의 길이를 재봤더니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래.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D래. 아까랑 순서가 잘 뒤집어진 거예요. 아까는 변의 길이가 얘 대 얘와 같다라고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A 대 B가 C 대 D라고 써 있는 게 이번엔 전제 조건이에요. 결론이 아니야.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야. 아까는 평행하다는 것만 처음에 있었잖아. 알겠어? 순서가 뒤집어진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문제에 써 있으면 조건이 성립하면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를 A, B, C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까? 그때 선분 A, B하고 선분 CD가 볼 것도 없이 평행하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뒤집어진 거죠. 아까는 뭐였어요? 이게 문제에 있어. 그러면 얘가 된대. 그게 부분대 전체 공식이었지. 이번엔 거꾸로 된 거야. 얘가 있어. 그럼 결론이 무조건 알겠어요? 그냥 암기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순서만 뒤집어졌지 쓰는 건 똑같다고. 알겠어? 그럼 가볍게 한번 하게 될까요? 딱히 이거는 왜 될까요? 공부할 필요는 없네. 네, 새로운 암기는 아니죠. 근데 왜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자. 아까 얘이면 얘가 됩니다는 뭘로 증명했어? 두삼각형이 AA 닮음이었다?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이 닮으면 돼. 근데 이번에 전제 조건이 얘니까 AA가 아니고 잘 봐. 쬐끄만한 삼각형하고 그렇죠. 맞아요. 쬐끄만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여기 별표 표시하는 게 각이 공통이지.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얘 대 얘와 같다는 건 쬐끄만한 애랑 큰 삼각형하고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쬐끄만한 애랑 큰 삼각형이 SAS 닮아. 뭐라고? 쬐끄만한 애랑 자 그냥 이름 써줄게. A, B, C, D, E.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쓰자. 삼각형 EAB하고 삼각형 ECB하고 이번엔 SAS 닮은.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냥 결과만 외우지 말고 어쨌든 앞뒤가 뒤집어져도 달라질 거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대 부분 공식도 똑같아요. 자, 내부에 뭔가 그어져 있는데 평행하다고 안 써있어. 자, 그럼 이번엔 변의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적혀 있대. 그랬더니 A 대 B의 비율이 C 대 D의 비율하고 똑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야. 이거 졸리면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았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그렇죠? 자, 전제 조건인데 얘가 문제에서 성립을 하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면 똑같아. 선분 AB하고 선분 CD가 평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많이 나와. 알겠죠?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니네한테는 반가운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평행하다고 안 줘.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얘가 평행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처음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뒤가 뒤집어져도 차이점 없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만 확인하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자, 뭐냐면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 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야,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다 구분 짓지 말고 그냥 예각으로만 한번 해볼게. 얘는. 자,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인데요. 자, 얘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외우는 건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삼각형이 하나가 떡하니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공식도 중요성 3개다. 자, 보세요.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여기 있는 각을 A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선분을 하나 딱 봤어요. 자,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이죠.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무슨 심이었어요? 내심. 내심이었죠. 벌써 헷갈리지? 외심인지 내심인지 내년 되면 더 헷갈려. 중심이 아니냐? 외심은 각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죠. 중심. 자, 외심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외심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 길이가 뭐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아까 원철수리가 그 다음에 내심은 뭐가 중요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냥 그렇게 표시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A하고 B하고 써있고 각의 이등분선 때문에 밑변이 두 조각으로 쪼개졌지. 같아요. 같지는 않고 그냥 같아 보이게도 그린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C 자, C하고 D로 쪼개졌을 때 공식이 뭐냐면 야, 지금 문자가 다 똑같아. A 대 B는 C 대 D, A 대 B는 C 대 D. 누가 보면 공식 하나 같지? 내가 A 대신은 근데 그림이 다르다고. 그래서 A 대 B는 C 대 D.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요. 자, 배우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A 대 B가 C 대 D와 같다. 이렇게 색깔 부분 지어서 외우시면 돼요. 자, 비례식 표현까지 하면은 여기다가 땡땡 쓰고 여기다가 땡땡 써도 문제가 안 되겠죠. 알겠나? 자, 그러면 왜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문제가 있어. 875번이야. 나중에 숙제할 때 참고를 하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아까 내가 이쪽에다 그렸던 니네티가 짜증냈던 그림 하나 있었잖아. 막 이렇게 연장선 여러 개 그리고 했던 이쪽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요? 집중해. 자, 어떻게 되냐면 번호시켜요 이상한 거. 870. 자, 현재 그림 옆에다가 하나 또 그렸어요. 잘 그리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선분의 연장선을 쭉 얘를 쭉 잡아들려. 야, 그리고 보조선 아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거 뭐라 했어? 평행한 보조선. 그래서 누구랑 평행하게 그리냐면 요거랑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래. 그러면 그려볼게. 요런 식으로 그리면 어디 만나겠지? 이렇게 만나겠지. 자, 그럼 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볼까? 자, 분석해 보자.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항상 무슨 각, 동의각, 억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점 찍은 게 요거랑 억각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찍은 게 요거랑 무슨 각하고 동의각. 그래서 이렇게 동의각인데 동의각이야. 저 이등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등변이에요. 자, 봐라. 여기 A, B, C를 그대로 옮겨 쓸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지? 그럼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B겠지? 얘도 B겠지? 맞냐?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가 B다? 자, 시선을 크게 돌리세요. 큰 삼각형에서 보세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림 4개 중에 뭐가 적용될까요? A, B, C. 다 이름으로 얘기하자. 부분대 전체 되냐? 부분대 부분대. 부분대 부분이죠. 왜?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 얘가 뭐야?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지. 맞니? 이 응용이야.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야. 그때 얘 대 얘가 마치 부분의 부분이지. 그럼 그게 내가 아까 실전에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 평행선 따라서 A의 비율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B의 비율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D하고 매칭이 된다. 그냥 각각 C하고 D하고 매칭이 된다고. 자, 그래서 공식이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습니다가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접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2등분 그거는 그려져 있으면 저희가 그려야 되는. 그려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얘 대 얘를 뭘로 분석한 거냐? 얘 대 얘로 분석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그림이 보이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연장선이 그려져 있었구나라는 것까지는 처음에 좀 기억을 해. 나중에 까먹어도 되니.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여기 내려왔구나. 아, 따라서 부분 대 부분이 부분 대 부분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증명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평행한 보조선을 통과한다라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쓰겠죠. 자, 꼭 기억을 합시다요. 자, 여러분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외곽도 있겠죠? 그래서 외곽을 좀 해보려고. 자, 외곽의 이등분선은 교재에 보면 거의 둔각 삼각형으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둔각으로 한번 그려볼게. 야, 요거 외우는 거 이 색깔로 외우면 되는 거다 알았냐? 문자로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빨간색 대 보라색의 B가 똑같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둔각삼각형입니다. 이번엔 외곽의 이등분선이라서 자, 이렇게 할까요? 이쪽 선분의 연장선을 쭉 그려. 이쪽 선분의 연장선을 쭉 그려서 어디 외곽을 할 거냐면 여기 내각 기준으로 이거 외곽을 한번 해가지고. 자, 그럼 얘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를 반으로 쪼개는 이등분선을 3번에 2번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자, 일단 결론부터 내릴게.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요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뭐가 똑같냐면 A 대 B가 C 대 D에 요거 대 요거랑 똑같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여기가 C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자, 좀 구조가 다르지? C 대 D와 똑같아. 문자에 흐느뜨지 마. 알았냐? 그림이 중요해. 자, 이거는 좀 확인해보고. 이 그림이다 바로 할게. 잘 봐봐. 아까 보조선 뭐 그렸어?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 그렸지. 이게 똑같아.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평행해요. 자, 똑같습니다. 평행한 게 있으면 동의가 왁각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라색 점 찍은 거 하나씩 추정해보자. 얘랑 요거랑 무슨 각이냐? 억각이지.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은 무슨 각이냐? 요각하고 요각이요? 동의각이죠. 자, 그래서 또 뭐가 만들어졌어? 이등변. 얘처럼 이등변이 만들어졌지. 구조도 똑같지. 이등변. 자, 그럼 보세요. A가 이거 조심해야 돼. A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애초에 공식에서 A였어. 그치? 그럼 잘 봐라. 여기 있는 B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시선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시선을 크게 돌려서 큰 걸로 가 라고 얘기했잖아. 얘도 똑같아. 시선을 크게 돌려서 큰 삼각형에서 한번 봐. 그럼 뭐가 성립해? 아까 내가 했었던 2-1번 공식이에요. 자, 순서를 당연히 몰랐네. 뭐냐면 얘 A 대 B가 뭐라고 그랬어? C 대 D하고 똑같아지겠지. 이게 아까 뭔지 기억해? 아까 이 그림이 있었잖아. 그치만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 요것 때 요거가 똑같다고 하면 기억나요? 아까 했던 거.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인가? 그림은 3번 그림이었죠. 어쨌든. 자, 순서상. 어쨌든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결론이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아진다. 자,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마치 여기 있는 B가 1로 이사 온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1로 이사 온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외우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외우는 그림도 가볍게 한번 얘기해보자. 아, 그리고 요거 번호를 내가 안 써줬네. 자, 여기 885번에 있어요. 자, 외우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곽에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다. 자, 삼각형은 여기 있어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저것도 보조선. 자, 색깔, 아니, 외우는 거 하는 거야, 외우는 거. D도 보조선이에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연장선이죠. 보조선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울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얘 대 얘가 1번부터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 대 얘와 같다. 이렇게 색깔로 외우면 돼요. 알았죠? 녹색 대 녹색이 보라색 대 보라. 근데 순서 조심해야 된다. 긴 변 대 짧은 변 순서야. 알겠어요? 얘가 얘보다 길잖아. 그래서 긴 변 대 짧은 변이 긴 변 대 짧은 변과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됐나요? 자, 확인했다 그러면. 자, 이게 번호가 4번 번호구나.
4번 만에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갔다. 자, 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얘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라서 외워야 되는 특징 하나가 좀 생기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 자, 요거는 요거 그리지 마세요. 이거 그리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그림이 이거였다. 부분대 전체 공식 기억해요? 부분대 전체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거였다. 자, 그리지 마세요. 외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 부분대 부분의 비율과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연관이 있는 건 둘 다 해당되거든요. 자, 왜 스페셜한 케이스였냐면 중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자, 이거부터는 그리세요. 중점을 연결했대. 그게 중점이 연결됩니다. 유치해. 자, 그럼 얘의 중점이 여기야. 길이가 똑같아. 얘의 중점이 여기야. 뭔가 연결할 것 같아요. 다. 여기가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두 개를 자대고 딱 하고 연결을 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가 AB라고 하고 여기를 CB라고 할게. CB. 그럼 첫 번째 결론. 선분 AB하고 선분 CB가 평행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첫 번째 왜? 중점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뭐가 성립하냐면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1대 1인 거 아니니? 저기도 1대1로 똑같고요. 1대 1이지.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에 따르면 부분 대 부분 비율이 서로 똑같으면은 내부에 그어져 있는 선분이 무조건 평행선입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평행한 거야.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중점 연결할 때 무조건 평행해 라고 암기하면 돼. 알겠어요? 중점끼리 연결할 때 무조건 평행해 라고 암기하면 돼.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 이거예요. 잘 들어라. 부분대 전체공식 설명할 때 기억나는 게 이거지. 쬐끄만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라 그랬지. 네. AA 닮음이라 그랬지. 그러면 현재 써있는 것대로 닮은 비를 추정해볼래? 쬐끄만한 삼각형 한 칸에 대응하는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두 칸이지.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2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랑 대응변이지. 네. 맞아요? 몇 대 몇이겠어요? 1대2겠지.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가 2배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 중점 연결 정리해서. 자, 그러면 내가 선분 AB라고 썼으니까 선분 AB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게 선분 CB의 길이와 같습니다라고. 닮은 비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닮은 비가 중점 연결 정리일 때는 1대2 닮음이라서 이게 성립한다. 자, 중점 연결 정리에서 왜 제일 중요하냐면 중점 연결 정리는 변의 길이가 2배 관계인 걸 쓰는 게 정말 많이 나. 그래서 얘가 거의 다라고 봐도. 오케이? 자, 새로운 건 아니야. 닮은 비랑 똑같다라고 써도 돼요. 2번? 네. 뭐 상관은 없어요. 저희 몇 분에 몇 정도 왔어요? 반 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잘 들어. 내가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중점을 연결했을 때가 전제 조건이죠. 다시 중점을 연결했을 때가 전제 조건인데 1번, 2번 됩니다라고 한 거잖아. 거기에 파생돼서 하나가 더 있어. 이번엔 여기만 중점이야.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내부의 평행한 보도선을 딱 그렸어. 그럼 결론이 뭐냐면 여기도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게 결론이야. 좀 다르지? 아까는 뭐였어? 중점 연결했다는 게 전제조건. 이번에는 한쪽만 중점인데 평행한 선분을 그렸어. 그럼 반대쪽에 만나는 이 점이 이쪽 선분의 중점이 된다. R하는 게 주황색이군요. 그렇죠. 결론은 주황색이에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약간 달라. 전제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중점 연결했을 때 성립하는 건 요거까지가 다. 자, 됐죠? 자, 요거는 뭐 따로 증명을 하지 말자. 알았지? 자, 할 수는 있는데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이 닮음이거든. 근데 그것까지 뭐 굳이 하지 말고.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자, 뭐 얼마 전에 시험을 봤잖아.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내부에다가 뭔가를 만들면 평행사변형은 뭐가 만들어졌지? 평행사변. 그렇죠. 직사각형은 중점 연결하면 뭐가 마름모.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 직사각형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마름모. 등변 사다리꼴이 마름모였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다 까먹었죠? 아니요. 시험만 보면 다 까먹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었잖아. 그냥 사각형. 그냥 사각형. 자, 기억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개념 설명할 때 다 설명해 줬거든.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왜 마름모가 되는지. 근데 설명을 못 해준 그림이 세 개가 있었다.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냐? 사각형이랑 그렇죠. 사다리꼴. 그렇죠. 하나 더 있었어. 증명사다리꼴. 그렇죠. 세 개. 세 개는 내가 증명을 못 해드렸어. 그때 이유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닮은 공부해야지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서 그냥 그때는 외워. 라고 내가 무책임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해석해 줄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 자, 우리 결론 알아요. 사다리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평행사변형.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마름모. 네?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 그 다음에 그냥 사각형은 평사. 그거를 확인해 볼게. 자, 그러면 얘랑 연결되는 거고. 증명사다리꼴도 평사 되잖아요. 마름모까지 된다고. 자, 확인. 야, 중점연결형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 2배 거기가 돼. 네. 2배가 된다. 자, 그럼 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자,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야, 뭐든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결론만 외우면 재미가 없어. 이해하고 해도 재밌는데요? 그럼 공부하지 마. 진짜 자.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공부가 어딨어? 그냥 참고 하는 거지. 그러죠. 선생님은 공부 재밌으셨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진 거지. 말도 안 돼요. 처음엔 재미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냥 참고 했지. 자, 야, 일반적인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죠? 네. 뭐 같은 경우도 있어. 근데 안 같을 때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녹색을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 길이를. 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컨셉이 뭐예요? 각각의 변의 중점 연결한 거라며. 야, 그럼 중점을 다 찍어봤어요. 중점. 에이 왜 그런 거예요? 설명하려고. 민감아. 사각형의 중점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뭐가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왜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잘 봐라. 잘 봐라. 지금 대각선 하나 그렸더니 삼각형이 2개로 쪼개졌지? 근데 얘가 뭐냐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중점이시고 중점이시죠. 그러면 중점 연결형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내부에다가 선을 하나 띡 하고 그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2배가 돼요. 네.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2분의 1가 되겠지. 맞냐? 근데 반대편으로 가봐.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도 얘가 한 변의 길이잖아. 근데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했어. 그럼 일단 중점 연결형이 되겠네? 맞아요. 중점 연결형이 되겠죠? 근데 이 변의 길이에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저 줄여서 위에 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랑 길이가 똑같아. 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대각선을 그렸어요. 얘를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럼 똑같다?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바라봤을 때 얘랑 얘가 마찬가지로 중점의 역할을 하지. 맞니? 그러면 얘랑 딱 연결하면서 B의 절반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똑같겠지. 얘의 절반이 얘가 되겠지. 자, 따라서 두 개를 연결한 게 마찬가지로 2분의 1B가 돼. 자, 시선을 요 사각형으로 돌려보세요. 아 마름모가 나오네. 어딜 봐서 말하는 마른 건데요? 정사각형. 아무나 봐도 마름.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자, 문자에 취중하라고 얘랑 길이 똑같다는 거 확인했지. 네. 얘랑 똑같은 거 확인했지. 네. 두 쌍의 길이가 아, 평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평사가 되는 거고. 말을 잘못했어요. 자, 알겠죠? 그림은 그냥 정사각형처럼 그린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뭐야? 구조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뭘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중점 연결 정리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한번 해보자. 자, 4번. 사다리꼴하고 사각형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야, 사다리꼴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사다리꼴 대각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사다리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뭘로 만들어져? 얘도 평사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다리꼴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이에요. 평행이에요. 자, 똑같아요. 이쪽 대각선 하나 그려서 얘를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각각의 면에 중점을 찍어서 연결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점이시고 중점이시니까 좌대고 연결하면 중점 연결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녹색의 절반이 되겠지. 반대편도 똑같겠지. 얘도 절반이 되겠지. 삼각형하고 구조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 바라봤을 때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좌대고 연결하면 절반이지. 얘 2분의 1 B지.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지. 2분의 1 B지. 자, 그래서 내부에 새롭게 만들어진 얘의 정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처럼 내가 그려놨으나 정체는 뭐예요? 형사가 된다. 자, 확인됐죠? 자, 등변사다리꼴은 어떻게 될까? 만들면 뭐가 된다고 지금? 등변사다리꼴은 말은 뭐가 되죠? 둘 다 A가 돼서 그런가요? 잘 봐. 그렇죠. 등변사다리꼴은 특징 기억해보자. 등변사다리꼴 특징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양쪽 변이 똑같아요. 밑변 다. 변이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 밑각의 크기가 똑같은 사다리꼴.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은 사다리꼴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고,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가지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포커스는 대각선이거든.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이 똑같다는 것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자, 여기다 할게. 얘네는 밑에다가 쭉 필기해. 자, 등변사다리꼴이에요. 등변사다리꼴이에요. 자, 그럼 등변사다리꼴은 길이가 같아서, 야, 아까는 대각선이 다르니까 내가 녹색, 보라색으로 구분을 지었으나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 똑같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얘도 A야. 얘도 A야.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중점 찍어서 연결할 거야. 그러면 이쪽 A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좌대고 그으면 중점 연결이지.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지.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A고 여기도 2분의 1A고 싹 다 2분의 1A지. 자, 그래서 내부에 만들어진 얘의 정체가 뭐가 되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지. 따라서 말은 뭐가 돼? 누가 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알겠어? 자,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결론을 외우시는데, 자, 이제는 내가 선생님의 길이가 설명을 안 해드렸잖아. 알겠나요? 그때 왜 설명 못했는지 알겠죠? 네. 그때는 발문을 공부 안 했으니까. 제발. 됐냐?